네, 오늘은 뭐 크게 아까 그 첫 번째가 너무나 뚜껑 열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좀 열을 안 내려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그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좀 높이시도록 제가 쉽게 설명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어가는데요. 요것도 이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 관련해서 FOMC가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1년에 뭐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둔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야,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뭐 어려워, 뭐 용어도 어렵지만 그 용어를 해설하는 것도 어려워 라고 하실까봐 오늘은 제가 쉽게 바로 어제 미 FOMC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첫 번째,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드디어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별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결정했게요? 그렇습니다. 동결이니까 별일이 아닌 겁니다. 아니죠. 좀 정확하게 설명드려야죠. 동결이든 인상이든 인하든 별일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예측했느냐,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게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동결이니까 별게 아니지, 이게 아닙니다. 동결을 예측했는데 동결이 됐으니까 별게 아닙니다.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불확실성입니다. 아무튼 좀 사족이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지표가 내려간다고 무조건 경제에서는 악재일까요? 뭐 올라간다고 무조건 호재일까요? 아니요. 악재든 호재든 준비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측 범위 내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렸냐 올렸냐 보다는요. 자, 그래서 어저께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얼마예요? 뭐 1이요, 2요, 3이요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것도 상식이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기준금리가 밴드예요. 그래서 5.25에서 5.5. 그래? 근데 맨날 우리랑 뭐 몇 프로 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5.5까지 가능하니까 그 상단을 그냥 얘기하기 편하도록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25에서 5.5 사이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동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5.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7월에 금리를 인상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9월부터는 그냥 쭉 동결. 그래서 사실상 7회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제는 시장이 좀 뭐랄까요? 뭐 동결 예측해서 동결 나왔으니까 별거 아니지라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조금 출렁출렁 했었습니다. 자, 왜 출렁했느냐? 연준의 발표 한 5시간 전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뭔데? 내가 아는 건 PRI. 군대에서 우리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성 독자님들. 군대 가서 막 총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아무튼 내가 아는 세 단어는 PRI밖에 없는데. CPI는 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미국의 CPI가 어제 연준에 앞서서 5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제 난리가 났었죠. 시장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 아시겠죠? 예측치에 부합했느냐, 예측치보다 더 좋았느냐, 예측을 벗어나서 나쁘게 해석될 수 있었느냐인데 어저께 발표된 CPI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보다 더 좋았다. 자, 어떻게 예측했느냐? 시장은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자, 전월 대비해서는 0.1 오르지 않을까? 전월 대비해서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전월 대비해서 0.0 보합. 오, 뭐야? 0.1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 올랐네. 물가 잡히네 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좋은 신호네. 자, 그 다음 전년 대비로 봐볼게요. 전년 대비. 같은 동월 전년 기준으로 하면은 3.3이 올랐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3.4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는데 뭐야? 작년 대비해서도 3.3. 시장 예측보다도 0.1이나 덜 올랐네. 이거 뭐야?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월가의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막 시장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CPI 잡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앞으로
어저께 거 말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증시가 빵 뜹니다. 뜨고 채권 관련해서는 금리가 CPP 이상이나 급전직하. 여러분 금리가 급전직하했다는 거는 채권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어쨌거나 미국 10년물 국채가 4.27. 그래서 CPP 이상 급전직하하면서 뭐 지수가 다 오르고 3대 지수가 다 오르고 시장이 막 환호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랬으면은 뭐 아주 상쾌하게 오늘 난리가 났을 텐데 아하 이것도 거기다 약간의 찬물을 끼얹는 보글보글 끓을까봐 찬물 한 바가지 붓는 소식이 뒤이어서 나왔죠. 뭐냐 CPI는 좋았는데 금리 동결도 예측한 대로 그대로 갔는데 뭐가 나왔냐 어제는 뭐가 나왔냐면요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점도표. 그냥 오늘은 상식을 설명하는 날이라고 해볼게요. 점도표는 뭔데? 점도표. 점이에요. 점. 다트. 땡땡이. 다트.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전망치에 대해서 딱 표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로 가서 점을 딱 찍어요. 진짜로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여기 이러고 점을 딱 찍어요. 그렇게 해서 점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보고 아하 이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전망을 위로 많이 하는구나 밑으로 많이 하는구나 동결에 많이 가 있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이 분포도와 중간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저께 드디어 점도표가 짠 나왔는데 점도표의 해석이 시장에다가 약간의 어떤 매파적인 찬물을 좀 부었다. 뭐냐? 자, 요번에 나온 점도표 직전 점도표에 따른 전망은 뭐였냐면요. 2024년 올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갑자기 예를 들면 지금 5.5인데 4.5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도표에 따른 전망이 만약에 지금 5.5인데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5를 한 번에 못 내리니까 그러면 별일이 없는 한 0.25씩 두 번 내리겠구나 라고 이 횟수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전에 나왔던 점도표에 따를 때는 2024년도 남은 기간에 금리 인하를 3회 예측할 수가 있었다. 요걸 놓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직전 점도표에 따른 연말 금리 예정값을 놓고 보면 인하 횟수는 3회로 예측이 됐었다. 자, 그런데 어저께 나온 점도표를 딱 펴보니 연말 값을 딱 보니까 이거는 한 번 인하할 값이구나 라고 예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 남은 금리 2024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는 한 번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일단 예측이 가능하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CPI에 환호했습니까? 야 물가 잡히니까 금리 빨리빨리 내려갈 거 아니야 라고 환호했는데 CPI는 잘 나왔는데 정작 점도표를 보니 올해 말까지 한 번밖에 인하 안 할 거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호하다 말고 요렇게 됐다라는 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2024년 말 전망치도 점을 찍지만 내년도 전망치도 점을 찍습니다. 2025년도 전망치 그리고 2026년도 전망치도 점을 찍습니다. 너무 먼 얘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가 또 바뀌면 되지만 일단 그래도 찍긴 찍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찍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동소이하다. 자, 여기서 천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나오죠? 그렇습니다. 뭐야? 2024년 말까지 갈 때는 전망치가 조금밖에 안 내려가나서 기존에 3회 인하할 거를 한 번밖에 인하 못한다며. 그런데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전과 동일하다고? 그럼 뭐야? 목표해야 되는 목적지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올해 한 번 갔으면은요. 그럼 올해 못 간 만큼은 내년에 더 많이 가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6년 전망치가 전과 대동소이했다라는 것은 올해 인하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도 내년에는 더 다이나믹하게 내려갈 수 있다. 라고 해석은 가능하다. 바로 거기입니다. 요거까지 예측하신 분은 소질 있는 분입니다. 요거 천재.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어제 금리는 기준금리는 동결, CPI는 환호. 자, 그리고 점도표를 보고 났더니 아하이 올해 많이 내리긴 글렀네 라면서 약간은 다시 물이 빠지면서 시장은 약간의 혼조세로 마감했다. 요렇게 어제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가만 있어봐. 지금 점도표를 찍었다 그랬지. 근데 CPI는 FOMC 5시간 전에 발표됐다며. 혹시 이렇게나 CPI가 잘 잡힌 거를 연준 위원들이 모르고 점도표 찍은 거 아니야? 아이, 그런 유치한 질문은 하지 마시죠. 예.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한 기자가 있어서 파월 아저씨가 대놓고 딱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이, 그런 질문은 넣어도 다 우리가 그 자료 보고 찍은 거야. 그러니까 더 점도표에 이 파괴력이 셌어요. 약간 매파적 점도표가 나왔다. 다 보고 찍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미국 관련한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쉽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열리고 답답하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울 때 여성분들의 건강, Y존의 건강 지켜야 됩니다. 뚜껑은 뚜껑이고요. 건강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여궁으로 지켜야죠. 습하고 답답하고 더울 때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쉬울 때 여성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궁이 또 더 좋아졌습니다. 바로 먹는 유산균이 나왔고요. 뿌리는 미스트까지.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여궁 에센스와 함께 바르고 먹고 뿌리는 3중 케어로 Y존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 남성인데 관심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배우자도 있고 애인도 있고 어머니, 동생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 상담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1588-4365로 전화해보세요. 아주 숙련되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는 상담원분들이 계시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편안하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일단 전화부터 해보세요. 시동이 켜서 전화 왔다고 전화 한번 불통 나게 혼쭐 좀 내주시고요. 1588-4365로 더운 여름날 여성분들의 건강 여궁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